안녕하세요. 분노조절 상담사 진행을 맡은 박미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유발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 조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분노 조절 상담 개입을 위해서 분노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분노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분노란 내담자, 결국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과 누구요? 타인과의 불쾌한 상호작용 경험을 할 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노는요, 빈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또 심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분노 경험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 또 언어적, 또 운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가, 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신체적인 각성 패턴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자발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인을 상대방이 비난받을 만하다고 어떻게 해요? 예, 지각할 때 분노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요, 아까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동료, 가족들 간에 더 분노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실은 어떤 뉴스나 심각하게 어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이 분노를 다루는 분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요소들을 통해서 분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분노의 강도에 따라서 분노 경험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분노의 강도는 특정한 단일 사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분노의 강도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마치 불에 연료를 넣는 것처럼 분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점점 하지만 분노 강도가 높게 올라가게 되는 것. 자, 그래서 불에 연료를 넣는 것처럼 분노가 이렇게 강도가 올라가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죠. 처음에 이 특정한 똑같은 상황인데 처음에 크게 화를 냈다가 점점 분노가 낮아질 수도 있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강도가 아주 높아서 폭발하는 경우는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큰 사건 때문에 화를 낸다기보다는 아주 경미한 촉발 사건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크게 강도 높은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노 강도는 세 가지 수준에서 저희가 분노 단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분노 강도가 낮을 때에는 보통 저희가 짜증나는, 성난, 자극하는, 괴롭히는, 불쾌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요. 중간 정도일 때는 화난, 적대적인, 분개한, 미친, 그리고 이제 강할 경우에는 발광하는 또는 몹시 경노하는, 미쳐 날뛰는 또는 혼란스러운, 사나운 이런 감정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노 단어들은요, 강도가 적절한 수준일 때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내가 지금 내 안에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를 표현해 주지만, 강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요, 단순히 내 마음이 이런 상태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있어를 뛰어넘어서 외부로 행동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건, 사고는 어때요? 그냥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외부로
어떤 공격적인 행동으로, 폭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강도와 관련해서 상담자에게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분노의 강도를 어떤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분명히 저희가 들으면은 아, 저는 불쾌해요. 아, 저는 경로했어요. 할 때 어떤가요? 네, 경로보다는 불쾌하니 분노의 강도가 낮게 느껴져요. 그런데 전 지금 미치겠어요. 저는 지금 성나 있어요. 앞서서 분노 강도를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나누었을 때 미친과 성나는 구별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 분류를 해놨지만 막상 이렇게 들으실 때는 어떤가요? 네,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미치도록 화가 났어요. 지금 굉장히 성나 있어요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처럼 언어적인 표현은요, 불명확하고요. 이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체적인 폭발 행동, 분노 행동, 또 심리적 반응과 어떤가요? 확실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분노에 관한 이러한 언어는요, 삶 속에서 내담자와 치료자 또는 상담자죠. 공통으로 이해하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얼만큼 화가 나 있는지를 내담자의 마음을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면요, 내담자가 표현하는 단어에 의해서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이렇게 불쾌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나타내는지, 경로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서로 어떻게 해요? 약속,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노 단어를 저희가 각자 개발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분노감의 강도를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과장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아내는 아내의 친구 A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괴로웠고 질투가 났고요. 자주 집에 오지 않았어요. 또 자주 청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적절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법을 써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했나요? 모든 시간을 보냈고요. 결코 집에 오지 않았고요. 절대로 청소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화가 치밀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자, 분노는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 감정 상태인지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알려지면 서로 의사소통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단순히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게 되면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떨까요?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상담사분들이 분노 조절 상담을 할 때에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분노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분노 표현을 통해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어떤 상호작용이요? 불쾌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 건강한, 유쾌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속기간도 이제 중요한데요. 어떤 분노 사건은 굉장히 급속하게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요. 강도가 강해서 폭발하지만 또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간헐적 폭발 장애가 있습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는 폭발적인 행동이 어떻게 해요? 간헐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요. 이 폭발장애가 가지고 있는, 간헐적 폭발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심리적인 압박이 없어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자주 폭발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되는 겁니다. 장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노는 간헐적 폭발장애처럼 큰 강도로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또 어떤 내담자들은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화를 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가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골마 터지고요. 그리고 반추하면서 계속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분노 강도는 초기에 낮거나 중간, 높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하고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서도 분노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불쾌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난 기억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속 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네, 화를 지속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노를 계속 속에서만 어떻게 해요? 긴 시간 동안, 몇 주, 몇 년 동안 화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내가 왜 불쾌한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노도 이 지속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내담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노 경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상담자분들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강도가 어떤가? 내담자들의 분노를 경험하는 지속 시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빈도인데요. 빈도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분노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또 기질, 성격적으로 분노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양한 환경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화를 빈번하게 자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뭘 배워요? 그들을 피하는 걸 배우겠죠. 자, 그런데 기질적으로 분노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어때요? 다양한 상황에 대부분의 모든 사건에서 화를 내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제한적인 촉발 사건에만 대응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화낼 만한 상황, 자신에게 관련 있는 화낼 만한 상황에서만 분노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분들은 내담자가 왔을 때 강도도 확인해 봐야 되고 지속 시간도 확인해 봐야 되고 빈도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분노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화를 내는 성격적, 기질적으로 분노감이 낮은 사람인지도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분노를 경험할 때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땀, 과민함,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고요. 또 근육이 굉장히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턱관절이 꽉 조이면서 어떻게 해요? 두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먹을 꽉 쥐거나 목소리가 높아지고 책과 책상을 세게 칠 수도 있겠죠? 네. 또 이것들 외에 다른 분노 관련 운동 행동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체 변화는요, 굉장히 저희가 분노 조절 상담을 할 때 중요한데요. 이완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한 상태가 되면 웬만한 거 다 용서가 되시죠? 네, 별로 화가 안 나요. 화를 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분노 조절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개입이 바로 이러한 근육 이완 훈련 또는 약물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명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분노 조절을 위해서 뭘 먼저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원리가 있죠? 근육이 이완됐을 때는 화를 낼 수 없으니까. 네, 자기 스스로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분노 조절에서는 대부분 첫 번째 개입 상담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온 내담자를 볼 때 뭘 확인하셔야 되냐? 인지적 왜곡 또는 인지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은요, 인지 왜곡은 결국 증오 감옥 안에 있는 재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감독관 A는요, 작업실 쪽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했어요. 실제 사실은 뭐예요? 작업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특정 인종 배경을 가진 직원을 싫어해서 해고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왜곡된 귀인, 원인을 왜곡되게 돌리고 있어요. 작업 실적이 저조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나의 해고는 최악의 상황이야. 난 결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뭐를요? 과장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화가 나요. 자, 또 하나는요. 갈등 사건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하고 과도한 자기 주장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뭐예요? 똑똑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들이 학교를 중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다니 학교 성적이 이렇게 형편없으면서 미친 게 틀림없어. 내 아들이. 내 아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절망적이야.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만 해.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 경험을 하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혹시 이 분노를 유발하는 인지적 왜곡이나 결함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분노에 대한 사회적 각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노는요. 어떠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개인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인은요.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네,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분노는 뭐예요?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이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뭐 해요? 학습된 열정과 사적인 경험을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때 화를 내야 되는지, 어느 시간에 화를 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이 화를 내는 것으로 적절한지, 아니면 어떤 행동은 화를 낼 때 혐오적인 행동인지, 또 언제 화날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언제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게 허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분노를 표현할 때 그것이 나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개인이 학습한다는 거예요. 학습. 그래서 하나의 뭘 가져요? 각자가 사적인, 자기만의 분노 각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 화내는 게, 언제 손가락질로 내 감정 상태, 내 분노 상황을 표현하는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건지, 어떤 것은 분노 행동으로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문화 속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그 각본대로 분노를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의 각본은요, 선천적이기도 해요. 일부는. 아까 성격적으로 분노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성격적으로 분노감이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TV 또는 다른 곳에서 누구요? 모델을 통해 내가 관찰한 특징을, 분노할 때의 특징을 가족, 학교 또는 종교적 수련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는가 관찰한 거. TV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화를 내는가, 화를 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또 종교적인 장소에 가서도 그 종교가 분노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도록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습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화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언제 화를 내야 하는가를 학습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아랍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얼굴을 노출하면요. 남성들이 굉장히 화를 내죠. 예.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해변에서 여성이 가슴을 노출해도 어때요?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아랍권의 문화에서 관찰, 배운 대로, 또 프랑스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운 대로 언제 화를 내야 되고 언제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를 뭐예요? 다 학습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 각본은요.
또 행동적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노 각본 안에는 뭐도 있냐? 분노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소년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고요. 소녀들은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어때요? 저희들이 학습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분노는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하나의 각본을 만들어서 그 각본대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또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상담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분노 각본을 탐색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의 분노 각본은 어떠한가? 네. 자, 이러한 분노 각본은 성급하고 강압적인 인지 왜곡 사고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바보 같은 놈, 그는 나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난 그를 참을 수 없어. 이러한 분노 각본이 있을 수 있고요. 신체 각성, 증가되는 심장박동수, 땀. 네, 그리고 운동으로 표현되는 행동도 있을 수 있죠. 성나게 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선반 위에 전화기를 꽉 놓는 것, 주먹을 쥐는 것, 이를 악무는 것. 실은 뭔가 전화기를 꽉 놓고 이러는 것도 어린 시절에 학습될 수 있어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학습될 수 있고요.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도 학습될 수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감정의 특성과 강도를 반영하는 언어적 분노를 명명하는 것도 있죠. 네, 감정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분노 감정을 느끼는 건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강도, 빈도, 지속시간, 신체적인 각성 패턴, 변화, 그리고 인지적 왜곡과 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의 분노 각본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의 특성과 강도를 반영하는 언어도 뭐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준이어도 성가시게, 어떤 사람은 경노하는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이러한 분노 각본에는요, 목소리 높이기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평상시 이상으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로 목소리가 아주 쫙 깔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비난하는 말. 당신 일부러 그랬지. 그렇지. 왜 당신은 나에게 솔직하지 못해. 이런 비난하는 말의 분노 각본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이런 빈정거리는 말의 분노 각본. 또는 거슬리는 억양. 왜 당신은 당신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요. 모욕적인 언행으로도 할 수 있고, 몸짓, 또 신체의 자세, 그리고 강한 단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 각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거, 분노 각본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섞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빈정거리는 말로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분노 각본의 예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결국은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 자신의 신체 메시지를 잘 읽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분노 각본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분노하면 뭐예요? 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또 난 완전 화났어. 나는 초조하고 혼란스러워 같은 아까 언어적 명명하기. 네, 이러한 내가 주로 하는 말을 통해서도 내 분노 각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노에 대해서 개별적인 분노의 정의, 그리고 개별적인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문화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 각본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 앞에 내담자가 왔어요. 자, 내담자가 왔을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나요? 분노의 정의. 아, 어떤 타인과 불쾌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분노라는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분노 경험을 탐색해 보셔야 되죠? 자, 첫 번째 뭐가 기억나세요? 네, 이 사람의 강도가 어떤지. 예, 처음에 높은 강도였다 낮게 가는지, 낮은 강도였다가 높이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자신의 분노 감정을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지속시간에 따라서
화를 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추하고 곱씹으면서 이 화를 계속 지속시키는 사람인지 또는 빈도, 얼마나 화를 자주 내는가. 자, 뭘 통해서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분노감이 높은 사람이라서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계속 화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분노를 잘 느끼지 않는 성향이어서 제한된 상황에서만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만 화를 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요, 신체적인 변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요, 인지적 왜곡과 결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상황보다 실제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왜곡되게 귀인하고 있는지 또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요, 분노 각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어떻게 해요? 공부한 것처럼 하나하나 탐색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분노 강도, 또 분노 빈도, 분노 지속 시간, 이 사람은 분노할 때 어떤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인지적인 왜곡은 없는지, 또 신체적인 변화는 어떤지, 각본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분노를 먼저 어떻게 해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노에 대한 이해, 첫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